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8번째 시간입니다. 성취 기준은 크게 두 개인데 이번에는 권력 분립을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사례를 탐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국회나 정부, 법원, 저번에 국회는 공부했고 이번엔 정부 법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진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위에 있는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 사진이고요. 그 왼쪽 밑에는 국회의사당 국회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법원 사진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부서인 정부, 국회, 여기는 법원, 사법부라고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 국회는 배운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입법부라고 돼요. 입법부. 법을 법에 대해서 만들고 없애고 하는 입법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 얘기를 꼭 국회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국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서로 발차기 하는 것 빼고는 굉장히 싸운다기보다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는 일을 한다. 선생님 이렇게만 써도 이해하겠죠? 그 다음 이 국회는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잘 살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 뭐 써줘야 되나? 저번 시간 했는데 써줄까 그래도 예산이라 하면 정부의 예산 우리 이렇게 돈 쓰고 싶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심의도 하고 확정도 하고요. 국정감사도 하죠. 정부에서 일 잘하는지 이런 일을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정부부터 살펴볼까요? 자, 정부는 여기 좀 크게 사진을 먼저 보면 이건 이제 세종시 정부청사 사진인데 여기 선생님도 몇 번 갔는데 정말 건물도 멋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멋진 분들 많아요. 정부 세종청사예요. 여기는 뭐라고도 하냐면 행정부라고도 해요. 행정부. 여기는 제 행정부의 짱 누구게요? 대통령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나 이런 차관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행정부라고 해요.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정부에서 제일 또 큰 회의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회의 중에 국무회의라고 있어요. 주로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정부 정책을 심의,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내는 심의하는 회의인데 회의하는 기관이고 주로 어떤 사람이 있냐?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기관을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이런 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얘들은 입법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법을 기준으로 글씨가 법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사는 곳이에요. 실제로 운영하고 행동하는 곳이 행정부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라고 했죠. 이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 나갈 때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없을 때는 대통령 대신 일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이런 이 정부 밑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런 부 여러 부들이 있지. 동아리는 아니지만 이런 부서들을 뭐냐면 각 부처라 그래. 각 부처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무엇을 위해?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정부에서 할 일이지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교과서도 잘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가볼게요. 법원은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사법부라고도 해요. 사법부. 이 사법부는 여기는 주로 법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법에 따라 재판해. 어디서 만든 법? 국회에서 만든 법. 근데 사법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순서대로 가봅시다. 법원은 법에 따라 주로 재판을 해요. 이 재판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있고, 또 사람과 정부, 개인이랑, 여기 좀 더 크게 써야겠는데, 개인이랑 어떻게 국가나 어떤 단체들이 서로 싸울 때도 판단을 하는 거지. 주로 왜 이럴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 처벌도 하고요. 이런 곳이 사법부,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에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얘들은 공정하게 재판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얘들은 항상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된 기관. 서로 간섭하고 간섭받지 않는 기관이고, 항상 기준이 정해져요. 헌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도록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니면 재판은 공개되고요. 니네끼리 조용히 숨어서 재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3심에서 3번 재판받을 기회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에서는 또 특별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법원의 법원이라고 하는 헌법 재판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국회에서 만든 어떤 법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에 틀렸다면 없애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일이냐면 대통령이나 또 지위가 높은 공무원들을 파면할 수 있는 이런 심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봤을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9명 있는데 이때 중요한 일은 6명 이상 찬성하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회,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부, 법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봤는데, 이 셋은 서로 어떻게 역할을 주고받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얘들은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권력은 선생님이 전에 말했지만 모여있으면 썩어요. 모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이 권력을 다 흐트러뜨려야 돼. 왜냐하면 서로 뭐 하라고? 서로 뭐 때문에 흐트러뜨렸을까? 이렇게 썼대. 미안해. 이 권력은 흐트러뜨리는 분립. 이걸 분립이라고 하는데 왜 분립?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요. 너네끼리. 왜 감시해야 됩니까? 너네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너네끼리 서로 짝짝꿍 하지 말고 감시 잘해라. 이러기 위해서 서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부가 일을 하는데 일을 잘했는지 또 잘 못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 그 다음 이 사법부에서는 국회에다가 너네 법 이상한 거 같아, 이거 뜯어 고쳐, 이런 거 너네 법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고 고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를 견제하는 일이고, 또 정부는 사법부에 있는 헌법재판관, 뭐 대법관장 이런 걸 정부에서 임명하거든요. 행정부에서는 법원에 있는 뭐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이런 사람들을 행정부에서 누구를 할지 정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통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걸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행정부가 또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건 간단한 예인데 서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도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힘을 한 곳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이 분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선생님이 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정부도 국회를 견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법이 필요하니까 좀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법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고, 오늘은 교과서 몇 쪽을 보면 되냐면 선생님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한 번 더 확대해서 보고 선생님이 빨리 좋은 펜을 사서 필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67쪽까지 하면 되고, 67쪽에 있는 내용을 교과서도 꼭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별표 밑줄 치면서 공부 많이 하도록 합시다.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럼 안녕.